그래서 지금부터 크라센의 언어 습득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포인트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입니다. 1번, 언어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습득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크라센 박사님은 언어를 공부하는 것과 언어를 습득하는 게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부하는 거. 이게 사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영어를 배워오고 있는 방법인데요. 포닉스, 단어, 문법 등의 규칙을 의식적으로 반복 암기해서 언어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머릿속에 넣는 거죠.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또 다른 방법은 습득인데요. 습득이라 함은 그 언어로 된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언어 속에 담긴 의미를 무의식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과정을 말해요. 언어 공부는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배우는 방법, 그리고 언어 습득은 한국 사람이 모국어인 한국어를 배우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정말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영어 단어도 문법도 엄청 많이 배웠는데 내가 정말 그 공부로 인해서 지금 영어를 엄청 잘하게 되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중3에 처음 이제 외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외국 친구들이 저보고 한국에서 영어를 안 가르치냐고 왜 한마디도 못하냐고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크라센 박사님은 공부로는 언어를 배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외우는 규칙은 규칙일 뿐 그 규칙은 정말 잠깐 시험을 위해 있다가 또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금방 잊혀져 버리죠. 우리가 이 규칙을 공부한다고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크라센 박사님은 공부로는 절대 언어를 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슬라이드의 내용은 제가 크라센의 읽기 혁명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공부로 언어를 배울 수 없는 3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언어는 규칙이나 단어로 가르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다. 그리고 읽고 쓰는 능력은 지도를 받지 않고도 발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업에서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서 문법을 가르치거나 하는 것들의 효과가 적거나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험 결과인데요. 4년 동안 어휘, 보캐블러리죠. 이 지도를 받은 신관과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아는 보캐브의 수, 점수 관계는 상관관계가 없더라. 그리고 이번엔 스펠링이죠. 스펠링을 열심히 연습하고 배운 시간과 그 스펠링을 맞게 쓰는 능력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그리고 영어 문법. 중고등학생들이 영어 문법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말하기랑 쓰기를 더 잘하는 게 아니더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무리 열심히 오랜 시간과 돈을 써서 언어 공부를 해도 사실 언어 성장에는 그만큼의 효과를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영어를 언어로서 습득할 때 영어를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습득이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습득이 이루어질까요? 네, 습득에 대한 건 이 2번째 부분에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인풋이 충분해야 아웃풋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어를 한다는 건, 영어를 배운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먼저 인풋이 있습니다. 먼저 많이 듣고, 그리고 읽기를 통해서 아이가 이 소리와 글씨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여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래서 이 인풋과 이해, 이 많은 인풋을 이해하는 게 오랜 시간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 순간 말하기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풋 많이 듣고 읽는 게 먼저고요. 이게 아이 안에 충분히 쌓이는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말하기랑 쓰기가 그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씨앗에 비교해 보면 첫 번째로 아이에게 인풋을 넣는 시간은 씨앗을 흙 속에 심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흙 속에 심어놔서 이 씨앗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어 노출을 아이들에게 시작하면 엄마는 내가 들려주고 읽어주고 해주는 만큼 아이가 빨리빨리 뭔가 리액션을 하고 반응을 보이기 원하지만 처음에는 최소 몇 달간의 그 silent period, 표면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 아이가 뭐 영어를 듣고 있는 건지 이해는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아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거를 가늠할 수 없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자랄 준비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왜 애기들도 처음 태어나면 거의 1년간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말을 못 한다고 못 듣고 못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 시간 동안 쌓인 메시지들이 이제 나중에 아이들의 말하기와 읽기, 쓰기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언어 습득은 모국어랑 외국어랑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습득의 과정은. 그래서 씨앗을 심고 이 인풋을 아이가 충분히 소화하고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메시지를 이해하는 이 과정은 우리가 이 심은 씨앗에 물을 주고 따뜻한 햇빛을 쬐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뭐 씨앗은 빨리 싹이 나지만 언어는 아이들마다 다 그 속도가 다르고 보통 몇 개월 뒤에 겨우 한마디 따라하고 글자 A 하나를 써보고 이런 아웃풋이 아주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영어를 배우는 과정은 이렇게 씨앗이 자라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웃풋 싹이 생긴 뒤에도 사실 계속해서 이 인풋과 컴프리hen션 양분을 공급해줘야 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게 아이들이 이제 문장 레벨로 영어를 구사하고 조금씩 쓰기도 시작하는 이런 단계가 된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건강한 사과나무가 여기 씨앗에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최소 7년이 걸린다고 해요. 물론 사람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그거보다 더 빠를 수 있고 인풋을 얼마나 많이 잘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식물도 이렇게나 오래 걸리는데 우리가 뭐 세 달 책을 읽어줬다고 세 달 책을 영상 줬다고 바로 아웃풋을 기대하기는 사실 무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한다는 건 이 과정을 오랜 시간 잘 쌓아온 사람이 여기 가서 말하기랑 쓰기, 아웃풋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에요. 사실 이 크라센의 외국어 습득 이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인풋을 넣으면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나온다. 이 인풋, 아웃풋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하기는 언어 습득의 결과다. 우리 아이가 영어를 공부해야겠어. 원어민 선생님한테 붙여놓으면 선생님과 대화를 연습하면서 영어를 잘하게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쌓인 게 있어야 말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직 말을 못한다 하면 아직 쌓는 게 더 필요한 거죠. 그리고 충분한 읽기와 듣기, 충분한 인풋이 있을 때 문법, 쓰기에 필요한 기술도 자동으로 습득된다. 그러니까 굳이 따로 문법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영어로 된 메시지를 충분히 공급받으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식으로 문장이 쓰여지고 내가 어떻게 문장을 써야 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학교 때 생활 국어에 나오는 모든 국어 법칙을 배워서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 문장을 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많이 들으니까 느낌으로 안다고요. 그래서 영어도 인풋이 많으면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쌓인 게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바로 습득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직 우리 아이가 영어를 뭐 1년 정도, 2년 정도 노출을 했는데 아직도 말하기랑 쓰기를 못해요 한다고 하면 왜 그런 걸까요? 우리 어른들이 엄청 오랫동안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는데 영어를 못하는 이유랑 똑같아요. 인풋, 듣기랑 읽기가 충분히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특히 영어 노출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아이들에게 아웃풋을 기대하는 건 마치 이런 거예요. 갓 태어난 송아지에 젖을 짜서 이제 우유를 내라고 막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아니, 뭐 먹인 게 있고 키운 게 있어야 우유를 내주죠. 아직 뭘 짜내기에는 인풋이 부족한 상황이고,
우리 어른들도 짜내봐자 뭐가 안 나온 건 쌓인 듣기랑 읽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수능 영어 지문, 학교에서 이 문장 하나 보고 빈칸 채우기 이런 것만 했지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이런 식으로 영어 듣기를 모국어만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영어를 정말 한국말처럼 잘하려면 충분한 인풋이 키예요. 크라센 박사님은 인간이 메시지를 이해함으로써 언어를 습득한다고 해요. 그래서 언어 습득에 필요한 메시지를 크라센 박사님은 comprehensible input이라고 부르는데 comprehensible input은 대화, 이야기 혹은 정보같이 내가 이해를 해야 하는 그리고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메시지란 뜻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comprehensible input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 언어를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comprehensible input에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미 있는 메시지. 뭔가 내게 감동을 주고 기억하고 싶은 그런 내용과 이야기가 있는 걸.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해를 돕는 맥락이 있으면 아이들이 영어로 된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2가지의 예시는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책,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는 영어 영상, 그리고 3번째는 학습자의 흥미. 당연히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거여야 더 잘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게임이나 놀이, 만들기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게임만큼 아이의 이런 흥미와 집중도를 끌어올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으로 영어를 체득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3가지 예시는 아이들이 정말 영어를 메시지로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네, 인풋의 종류들을 조금 알려드렸는데 간단히 좋은 인풋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이제 영어를 노출하는 데 쓰는 인풋에는 학습지나 단어 시험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이와 조금 다른 성격으로는 이런 영어 동화책이 있죠. 이 2가지 중에서 어떤 게 comprehensible input에 더 부합할까요? 이 둘 중에 어디에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나요? 네, 딱 봐도 여기 색깔이 알록달록해서 더 눈이 가기도 하지만 여기는 이 그림을 설명하는 문장이 있어요. Eek! Now I'm yellow and polka dot. Push it twice!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을 설명하는 문장과 그림 그리고 행동을 유발하는 액션까지 있죠. 그와는 다르게 여기 이 포닉스 워크시트랑 단어 테스트를 보시면 사실 학습지와 시험은 아이가 아는 지식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잘 외우고 있나? 기억하고 있나? 기억력 테스트죠. 여기서 이제 이해를 돕는 건 이 그림 정도고 이 아이가 그림을 보고 여기에 맞는 글자를 넣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종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 내준 10개 단원 중에 몇 개를 외웠나 체크하는 시험이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인풋이 아니에요. 이걸 한다고 이 언어 습득에 필요한 게 쌓이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거를 많이 해서 알게 된 지식을 테스트하는 용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인풋을 제공해야 할까요? 한다면 아이가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이 크라센 외국어 습득 이론을 어떻게 정말 우리 아이의 영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이 규칙 암기. 학습보다는 충분한 인풋 제공에 집중하는 게 엄마와 아이가 모두 원하는 영어 아웃풋을 만드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영어 노출은 먼저 듣기부터 시작하시는데요. 영어 동요, 마더구스, 슈퍼심플송, 그리고 엄마가 다정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시간, 그리고 아이가 즐겁게 볼 수 있는 너무 어렵지 않은 짧은 유아용 영어 영상 이런 것부터 시작하셔서 이제 인풋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의 환경이 당연히 한국어를 훨씬 많이 듣고 쓰는 환경이기 때문에 매일 영어 노출을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0분에서 1시간 이상, 3년 이상 노출을 해주셔야 아이에게 필요한 듣기, 읽기, 인풋이 충분히 차서 이제 말하고 쓸 수 있는 이런 사전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긴 호흡을 가지고 이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이 임계량을 채워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아웃풋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아이가 아웃풋이 터질 때까지 무조건 쌓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충분한 인풋을 제공하시는데 집중하시는 게 나중에 더 좋은, 더 많은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학습지를 아예 안 하기에는 조금 불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학습지는 아이에게 필요한 이 인풋, 메시지를 제공하기보다는 아이의 기억력과 이 아웃풋을 테스트하는 용도라는 걸 기억하셔서 좀 메인으로 책 영상 인풋을 쌓아주시고 학습지는 좀 짧고 굵게 개념을 정리하는 보충제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하기는 오랜 시간 필요한 인풋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말하기를 시킨다고 나오지 않아요.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하루빨리 영어로 말을 했으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간절한 만큼 우리 아이는 언제 말을 하나? 너는 왜 말을 못하니? 이러시지 마시고 간절한 만큼 더 읽어주고 더 들려주고 더 보여주고 하시면 되거든요. 이 말하기는 강요한다고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납니다. 왜냐면 나올 게 없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송아지 젖을 짠다고 뭐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말하기는 아이가 필요한 만큼 다 차면 자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급할수록 지금이 바로 시간을 내서 영어 책 보고 영어 영상 보고 인풋을 쌓아가는데 집중할 타이밍이니 아이가 듣고 싶어하는 인풋을 잘 발견하셔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